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2026년 무엇이 가장 두려우세요? 저는 AI 버블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경험이 아마 있어서 그럴까요? 뭔가 이제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기술에 관한 여러 가지로 흥분됨도 있지만 야, 여기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근데 돈은 못 벌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2025년이었고 2026년 현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 버블의 핵심은 뭐죠? 데이터 센터입니다. 말 그대로 전기 잡아먹는 하마, 전기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들이 전 세계에 많이 건설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관련돼 있는 여러 업종들이 많은 주가 상승을 그동안 해왔는데 사실 그 데이터 센터라는 것들이 과연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본 연구소 차원에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얼마만큼 있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중에서도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센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몇몇 나라에 집중된 상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에 보시면 데이터 센터가 많이 모여 있는 지역들을 이제 원으로 표시한 거죠. 당연히 원이 뚱뚱하면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일단 미국 보시죠. 상당히 뜻밖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그러면 제일 많은 게 어디일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캘리포니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즉 IT 기업들이 많은 지역 그쪽에 많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있기는 합니다만 그닥 많지 않죠. 미국 남부 텍사스나 이런 지역들도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디냐? 미국 동부의 버지니아 워싱턴 DC와 바로 접하고 있는 이 버지니아, 그중에서도 버지니아 북부에 있는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가 모여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특이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 전체를 다 합해봐도 대충 눈으로 보면 어떤가요? 버지니아에 있는 그 데이터 센터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유럽 대부분에 있는 지역은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 이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당연히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수도인 베이징 그리고 상하이 그리고 셴젠 주변 지역 요 3대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지역에도 상당한 규모의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잘 안 보이는 일본보다 작구나라는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데이터 센터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전력 소비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별로 나눠 보면 미국 그다음에 중국이 당연히 많은 전력을 소모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치를 보고 있으면 어느 나라?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은 전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센터가 현재 가장 많이 건설 계획이 잡혀 있고 건설이 되고 있는 지역은 미국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경쟁은 당연히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경쟁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압도적으로 두 나라가 AI와 관련돼 있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라고 하면 뭐 당연히 더 많이 짓는 그것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다음에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고성능 칩들이 더 많이 투입이 되면서 이제 필요로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통상적인 서비스 제공에도 머릿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고성능의 더 많은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제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력 수모가 증가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 들어가는 전기 누가 제일 많이 먹나를 보면은 당연히 서버가 가장 많이 전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서버는 어떻든 간에 그 칩이 소모해야 되는 전기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이 데이터 센터는 상당히 전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저 데이터 센터는 효율적이지 않아. 그럼 뭐 어떤 기준으로 효율성을 따질 수 있느냐라고 보면 냉각 시스템에 따라서 전력 효율성이 큰 차이 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고 처음부터 냉각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일 앞선 기술들을 적용하면은 똑같은 수의 서버를 굴리더라도 적은 양의 전기로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들은 점점 규모가 커집니다. 과거에는 뭐 축구장 뭐 몇 개 사이즈 그러다가 지금은 축구장 뭐 100개 사이즈 이런 식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들을 이제 하이퍼스케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사이즈로 보면 뭐 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코로케이션,
하이퍼스케일 이런 식으로 보통 나누는데 사이즈가 커질수록 당연히 서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반대로 냉각과 관련되는 쿨링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최근에 지어지는 대규모 AI 데이터 서버일수록 냉각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규모의 효율화를 도모를 하는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규모가 커진다고 선형적으로 그대로 전력 소모가 증가하지는 않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것을 보시면 화면 왼쪽을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이렇게 우리 어마어마하게 큰 거 지어요라고 이야기하는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300만에서 5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를 사용할 만큼의 용량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500만 되는 도시가 몇 개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일반 가구들이 사용하는 전기만큼을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건설 중인 정말 세계 최대 규모야라고 하는 것은 한 200만 가구. 앞으로 지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300만 가구에서 500만 가구까지. 그러니까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AI 데이터 센터들은 우리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 설비들이 있습니다. 전기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설비들은 대부분 도심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별도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들이 많죠. 입지 특성이 보통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 센터들은 도시와 가까운 지역, 인접한 지역에 지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화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50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도시 인근 지역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도시와 관련돼 있는 전력에 데이터 센터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것이 가격이 됐던 전력의 안정성이 됐던 앞으로 더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시키는데 전력 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구나라는 점들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을 사랑하고 기후 변화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AI를 쓰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 오늘 점심 뭐가 좋을까? 추천 좀 해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화면 오른쪽을 보실까요?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요즘에 이제 생성형 AI는 단순히 텍스트를 넘어서서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까지 만들죠. 짧은 동영상 만들어 보면 재밌습니다. 이런 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에너지를 따지고 보면은 100Wh가 넘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노트북 컴퓨터를 충전시키는 거에 거의 2배.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폰을 충전시키는 거에 비교해 보면 한 5배 정도 되는 양을 한번 우리가 딸깍 하면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북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리포트 아주 이제 심화를 통해 가지고 길게 써주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요금을 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상당히 텍스트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에너지, 특히 전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LLM이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이 LLM 같은 경우가 에너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비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현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당분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 전력 수요는 다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멀리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전력 수요와 관련된 것을 보면 여전히 이제 중전기 그러니까 중화학 공업에서 전력 수요가 상당히 많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냉방, 가정용 에어컨 이런 수요들이 점점 더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전기차와 관련돼 있는 전력 수요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조만간 역전이 되고 산업 부문에서의 어떤 한 축과 대등한 관계로까지 가는 것은 금방일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 많은 전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경쟁도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2030년 넷제로와 관련돼서 살펴보면 그 빅세븐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요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100%를 달성하거나 상당히 인접한 그러한 모양새를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이제 할 수 있는가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 투자가 진행되면 가능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당연히 낮에 많은 전기를 태양광으로 생산을 했다가 배터리에 저장을 하면 전력 수요를 평평하게 맞춰서 유지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또 누가 내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현재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전력의 상당수는 이제 LNG가 아마 충당을 할 것 같고 미래에는 이제 원자력이 그래도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많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 있는 송전망 이슈들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요. 많은 나라들이 송전망과 관련돼 있는 이제 투자 신속한 건설 여기 나서다 보니까 이러한 송전망과 관련되어 있는 송전망 혼잡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자들의 비용은 좀 낮아지고 있지만 어떻든 전체적인 혼잡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지어지는 많은 데이터 센터 중에 한 20% 정도는 전력망이 따라가질 못해가지고 아마 건설이 되더라도 가동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미국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급증을 하면서 이제 전기 요금이 이제 급등하고 있다라는 불만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점점 큰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미국 전체 데이터 센터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미국만 따로 키워놓고 보면 제일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허브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버지니아주 북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가 모여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도 텍사스도 아닌 버지니아주구나라는 점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지니아주에 왜 데이터 센터가 몰려 있나라고 보시면 지금 화면 보시면 이쪽이 버지니아주죠.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옛날서부터 우리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어떤 인터넷 통신망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한 축이에요. 왜? 거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의 가장 거대한 데이터 수요와 관련된 한 축은 연방 정부입니다. 즉 DC, 워싱턴 DC와 인접한 지역에 있다라는 것이 이 데이터 센터의 집중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서부터 이러한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가 발달해 왔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관련되는 노동력이 이제 풍부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여기도 수도와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뭐 통신망 이런 것들은 광섬유로 잘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비용을 덜 내더라도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버지니아주이기 때문에 더 몰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고 땅값도 저렴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지을 때 수요도 보장돼 있어. 인력도 많아. 비용은 적어. 안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이라든지 뭐 각종 집중호우라든지 자연재해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그러니까 자연재해 피해가 별로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간주되는 것도 이러한 집중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지니아주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앨리, 데이터 센터 계곡이라고 부를 만큼의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덜레스 테크놀로지 코리도라고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확산되고 개량되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던 미국에서 가장 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던 지역이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쓰는 프로토콜 TCP/IP 같은 경우도 여기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인터넷 망들이 서로 교환되는 이러한 것들도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이 버지니아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안 들었을 뿐이지 미국을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역이 버지니아주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센터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러 주들을 지금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한 주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에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많은 전기를 가져가라는 것들인데 당연히 버지니아주가 가장 압도적입니다.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전체 생산되는 전력의 39%, 40% 가까이를 데이터 센터가 다 가져가고 있어요. 다른 높은 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레곤주 같은 경우에도 33%, 그다음에 아이오와, 그다음에 네바다, 유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그래도 10% 중반대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버지니아주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전력 요금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지니아주 북부 같은 경우는 3년 전보다 지금 전기 요금이 80% 이상 이제 오른 이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데이터 센터가 많이 건설되고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최대입니다. 이거는 최대로 보면 260%를 넘는 만큼의 전기요금이 폭등을 한 지역들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이러한 데이터 센터들이 들어서면 유틸리티 업체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송전망도 건설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설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유틸리티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지 확장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정해진 수요에 맞춰서 문제없이 잘 관리만 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비즈니스가 유틸리티였는데 이제는 뭐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대규모 투자를 하는 쪽으로 지금 점점 업의 본질이 바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송전망의 특징은 뭐죠? 한 지역 단위로 송전망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텍사스 시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텍사스는 고립된 지역, 나머지 지역들은 느슨하게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단일한 한 주가 하나의 송전망을 독점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렇게 몇 개 주가 묶여가지고 하나의 이제 송전망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송전망 안에서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을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만들어진 전기는 결국은 이 셋에서 분할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많이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는 당연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 잡아먹는 하마인 데이터 센터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정용 요금이 급등하는 부작용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요금까지 엎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원인이 데이터 센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잘 갈라가지고 자 데이터 센터가 추가로 들어와서 물어야 되는 요금은 데이터 센터 때문에 신규 투자자, 신규 전기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돼라고 딱 자르면 좋겠습니다만 전력망을 그렇게 운영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누가 얼마나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든지 새로운 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버지니아, 오하이오, 일리노이가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가 지금 666개, 666이네요. 그리고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193개, 그다음에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244개 정도 되는데 덩치가 큰 이제 텍사스나 이제 캘리포니아주를 보면 여기도 한 400개, 4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원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전력 생산도 많죠. 그래서 다른 주에 들어가는 만큼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그냥 전체 전력 소모에서 늘어나는 비중이 1%에서부터 3% 눈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아요. 그런데 덩치가 크지 않은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오면 당장 어마어마한 양의 증가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가 이제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1960년대 전력 수요가 한번 크게 튀어서 여러 가지로 이슈가 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에어컨이 보급이 되면서 특히 미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에어컨이 대대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했어요. 그런데 60년 만에 이제 2020년대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들이 나옵니다만 현재 추세대로 간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10년 후 그러니까 2035년쯤 되면 지금보다 2배 정도의 전력을 데이터 센터가 쓸 것이고 이 정도 양은 미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한 10%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미국의 낡은 이 전력망이 이걸 감당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블랙아웃 가능성, 특히나 특정한 지역, 소규모 지역에서의 블랙아웃이 아니고 미국 전체를 아우르는 블랙아웃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2026년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요금과 관련되어 있는 정치적 이슈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 요금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취임 후 18개월이면 전기요금을 내가 50%를 내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언제죠? 2026년 한 6월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은 오히려 50%가 오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누가 얄밉게도 이런 걸 조사를 해보니까 전기요금이 매월 올라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버지니아주가 포함되어 있는 PJM이라고 하는 요 권역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17달러. 그러니까 뭐 20달러라고 한 3만 원 정도 이제 올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적다면 적지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한 1, 2년 전보다 내가 전기요금 3만 원 더 나와. 그럼 상당히 이제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요금이 오르는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또 한쪽에서는 과거에 있던 석탄화력 발전소를 계속 있었으면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해서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이제 환경 문제들 때문에 석탄 발전소를 다 치우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갑론을박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어쨌거나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버지니아라든지 뭐 뉴저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이미 핵심 쟁점이 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미국 그 전력 유틸리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문 닫으려고 했던 뭐 석탄 발전소는 물론이고 진짜 피크 타임에만 가동하던 석유 발전소 이런 것까지도 지금 풀로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심지어 전력 수요가 너무 늘다 보니까 이것을 도저히 기존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저 사막에 가면은 버려진 항공기들이 있죠. 그 항공기 엔진만 떼옵니다. 그런데 항공기 엔진은 결국은 가스터빈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항공기 엔진을 돌려가지고 전력을 만들어서 피크 타임에 맞추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만큼 미국의 전력 수요는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미국의 AI 붐,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춰서 중전기 회사들 많은 투자, 전선 회사들 돈을 벌었고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앞으로 얼마만큼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 있는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가 왜 버지니아주에 몰려 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